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Сегодня мы будем изучать тему, которая называется «Смутное время» или «Смута». Оно длилось с 1598 года до 1613 года. Некоторые ученые говорят, что оно длилось еще 5 лет, до 1618 года. Что же произошло в эти 20 лет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И почему это произошло? Мы посмотрим коротко в этой лекции. 오늘 수업은 동란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2년도에 이어졌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1618년까지 이어졌다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있었는지 원인을 우리 보고 어떤 단계로 나누는지 우리가 분석해 보고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는지 중요한 인물들이 러시아 측, 유럽 측 누구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동란의 시대 결과와 다음 시기랑 연결하는 부분들도 보겠습니다. 동란의 시대, смутное время. 한마디로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전에 강의 들으신 분들 이완 4세, 이완 뇌제 관련되는 강의 들으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완 4세 자기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 중에서 5가지 가장 큰 원인을 보겠습니다. причины смуты. 제일 먼저 пресечение династии Рюриковичей. 류릭 왕조가 끝나는 거야. 끝내버리는 거야. 그전에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왕은 자기 아들에게 땅을 주고 그냐жество 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센 아들은 자기 형제들 죽이고 그 영토를 가져가서 자기 영토 확장하고 러시아 통일도 시키고, 그죠? 옆 나라들하고 전쟁하면서 이런 식으로 확장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왕들 알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블라디미르, 그죠? 블라디미르 최초의 공작이죠. 그냐시고요. 알렉산드르 네브스키, 드미트리 돈스코이, 유리 долгорукий, 모스크바에 만든 사람이죠. 막내 아들인데 모스크바라는 마을을 굉장히 확장시켰습니다. 그렇죠? 그거 다 왕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완 4세 아들을 죽여 말았습니다. 죽여버리고 왕이 없는 거죠. 새로운 왕조가 또 없고. 자, 두 번째 원인은 그럴 때는 우리가 배웠던 단어 바야레, 오늘은 많이 얘기할 거예요. 바야레. 누구예요? 그 바야레는 우리가 지금 현대말로 재벌들 말하면 돼요. 부자들 있고, 지식인들이 있고, 군인들이, 장군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장군 출세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넓은 영토 가진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그냐스 밑에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권력 가져가는 사람들이
여기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борьба между боярами и царской властью. царская власть. 왕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바야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럼 바야레 계속 그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 한국어 비슷한 단어를 찾아주시고요. 나는 바야레 그 재벌들 계속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바야레는 항상 하고 싶은 거는 자기 세력을 높이는 거, 강화시키는 거 계속 하고 싶었죠. 그래서 왕조 대표하는 사람들 항상 싸우기도 했습니다. 음모동에서 그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교적인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왕 대표하는 사람들, 왕의 친척들, 물론 이 바야레를 항상 어떻게 ограничить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활동들 제한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영향, 사회적인 영향도 제한하고 싶었죠. 그래서 한 과학자가 притязания бояр переросли в прямую борьбу с верховной властью. 농란의 시대 때 바야레, 이거 복수 단어예요. 바야레, 야망들은 프리마야 바르바, 직선적인 전투, 전쟁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왕조의 직선적인 전투가 되어버렸습니다. А их интриги тяжелым образом сказались на положении царской власти. 그들의 음모가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왕조에. 자, 세 번째 원인은 тяжел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내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들이 더 많았습니다. 위기, 경제 위기. 원인이 또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 수업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16세기 때 유럽에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굉장히 꺼지면서 리보니아 국가라는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힘센 국가였습니다. 16세기 때. 그래서 이반 4세부터 그 리보니아하고 전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전쟁이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비용을 들었죠.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군대가 약화도 됐습니다. 그때 또 러시아 농민들이 군대가 약화가 되니까 농민들, 일반인들은 또 군대 보내기도 했고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만이 일으키면서 노브고로드스키 포그롬, 노브고로드의 학살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시위하니까 이반 그로즈니 죽이기도 했고요. 이반 그로즈니 성격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브가로드스키 파그롬. 한국에서 광주 사건도 생각도 하시면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601년부터 3년까지 2년, 3년, 거의 4년 동안 굉장히 그죠? 날씨가 기후가 안 좋아서 여름에 눈이 오기도 하고 먹을 게 없는 시대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은 파산하고 추수를 못하고 사람들은 굶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카타스트로피체스키 골од, 재난적인 굶주림 골од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원인, 정치적인 원인 있고요. 네 번째 원인 보면은 사회적인 갈등, социальный разлад. 그래서 이반 외세 하는 정치, 경제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반 4세의 아프리치니키, 그들의 군대, 그의 보디가드 생각하면 돼요. 아프리치니키. 무조건 왕을 살리는 쪽이었습니다. 그럼 무조건 실수하면 죽이고 어린이든 여자든 남자든 죽이고 가는 보디가드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치니키라고 합니다. 아프리치니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제 도망가고 하인들은 또 도망가고 그리고 가자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코삭 아마 또 들었을 거예요. 카자츠카야 볼니ца 자유로운 가자키 같은 국가 아니지만 그 무슨 커뮤니티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카자키 굉장히 정치적인 세력을 또 얻기도 하는데 그 시대 때 카자키 러시아 말로 카자흐 말고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말고 카삭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카자키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모든 거 포기하고 수도원으로도 가기도 했습니다. 수도원들은 북쪽에서 있는 핀란드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콜라반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원들은 보통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는 모이게 하고요. 왕조에 불만하는 사람들 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시위하거나 그런 거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민들은 카자키 되면서 남쪽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굉장히 항상 불만 보여주고 싸우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아까 내가 얘기하는 거고요. 아프리치니나 이반 그로즈네이 보디가드들 군대, 개인적인 군대입니다. 아프리치니나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원인은 다 합쳐서 동란의 시대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단계, 스무타의 단계, 동란의 단계 보겠습니다. 크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외우기가 쉽고 이해가 쉽게 제가 적었는데 여기는 하나 보셔도 여러분들 많은 자료를 찾으면 됩니다. 키워드들처럼 보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어 또 외우셔야 됩니다. 날짜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인물은 바리스 가두노프였습니다. 바리스 가두노프. 러시아 그 전에는 다 왕족, 왕의 아들들 러시아 다스렸는데 이제 왕의 아들이 없으면서 왕조가 약해지면서 바리스 가두노프 바야린이었습니다. 재벌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아닌 최초의 러시아 역사의 왕이 되는 거죠. 그 시대의 왕. 하지만 깨끗한 왕 말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왕이 아닌 재벌들이 골라서 그 사람들 세우는 건데 밑에서도 많은 재벌들 있었죠. 하지만 바리스 가두노프 굉장히 많은 소설들 써 있고요. 영화 있고요. 오페라까지 이 같은 제목으로 만든 오페라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왜 그렇게 위대하고 했습니까? 그 많은 작품들이 나타날까요? 자, 복잡했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복잡하는지, 그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한국 교재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커다란 인물입니다. 사실은 커다란 노력을 했습니다. 러시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복잡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폴란드인, 리투아니아는 리보니아하고도 전쟁도 했고요. 러시아 땅을 지져지는 재벌들은 또 좀 힘을 또 없애기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다 지져서 러시아도 없어질 수도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때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알죠.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배고파서 죽어가고 날씨가 안 좋고 먹을 게 없는 시대였습니다. 불만한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가고 남쪽으로 카자흐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러시아 잡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았지만 그 커다란 인물들은 커다란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바리스 가두노프 기억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금 순교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무섭게 생겼지만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왕조의 류릭 왕조의 물론 친척들이 있었죠. 이반 4세 아들이 죽었지만 효달의 아들 드미트리 갑자기 젊은 왕자 자레비치라고 합니다. 죽어 말았습니다.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비밀이 남았습니다. 왜 젊은 나이에 죽지? 완전 이반 4세의 아들도 직접 죽이고 드미트리 제일 가까운 왕에 가까운 인물이죠. 또 죽어 말았습니다. 그 시대에.
바리스 가두노프 세우려고 했지만 갑자기 죽어 말았습니다. 그리고 굶주림, 카오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 인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미트리는 없어지고 lже 드미트리, lже 거짓말, 러시아 말로 ложь, liar, 가짜죠. 가짜 드미트리 1세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1세인지 우리 나중에 4세까지 이런 거짓말, 가짜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영토가 커가지고 여기저기다 나는 왕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았습니다. 일단 제일 많은 러시아의 손에 주는 사람은 lже 드미트리 1세였습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유럽 국가들, 폴샤, 그때 리투아니아, 리보니아 하시면 됩니다. 슈베츠, 스웨덴, 러시아 땅을 주겠다, 나누어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포프 있잖아요. 천주교를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농방교회 말고 러시아 정교 없애고 러시아 영토에서 천주교가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 lже 드미트리 지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lже 드미트리 начинает войну, 전쟁 시작합니다. 폴란드, 스웨덴 군대를 들어가게 합니다. 러시아에. 그리고 바리스 가두노프 죽입니다. 바리스 가두노프 아들도 죽이고 말합니다. 이 사건 그림에서 있습니다. 바리스 가두노프 죽이고 그의 와이프 죽이고 아들을 죽여 말합니다. 여기 와이프도 죽습니다. 자, 그리고 왕이 돼버립니다. Коронование. lже 드미트리 1세 왕이 됩니다. 러시아 출신 아닌 유럽 출신, 폴란드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605년에 왕이 되고 1605년에 왕이 되고 1606년에 또 죽습니다. 누가 죽이지요? 자, 누가 죽였을까요? 자, 우리가 바리스 가두노프 단계 하나로 봤습니다. lже 드미트리 1세 두 번째 단계 봤습니다. 세 번째로 나갑니다. 이거는 바야레, 재벌들의 단계 보시면 됩니다. 재벌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대표자를 바리스 가두노프 죽였으니까 우리도 죽일 거야. 여기 바실리 슈이스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야린 바실리 슈이스키. 자,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인물은 일반인들, 발로트니코프, 이반 발로트니코프, 커다란 시위를 일으키고 거의 전쟁까지 일으키게 합니다. 서민들은 자기 군대를 만들어서 폴란드인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지만 복잡한 위치에 있어서 누구를 믿는지 잘 몰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재벌들 믿어야 되나? 폴란드인들 믿어야 되나?
많은 실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소민들의 군대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자, 요다 인물은 한국 교재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 르제드미트리 2세 일어납니다. 자, 모세 조금 더 길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쪽의 타타르, 크림반도 타타르하고 전쟁하기 시작하고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땅이 진짜 내적인 지져짐, 외적인 지져짐, 완전 작은 휴지 조각처럼 되는 단계입니다. 가장 무서운 단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그림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르제드미트리 1세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시면 러시아 사람들이 그때 수염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쵸? 러시아 옷을 또 입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유럽적인 옷을 입는 사람이죠. 머리 짧게 감고, 그쵸? 수염 없고 유럽 기사들 옷, 갑옷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르제드미트리, 그쵸? 천주교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스웨덴, 폴란드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나는 러시아 땅 주겠다. 그 약속하는 그림입니다. 자, 다음 단계는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는 6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쟁, 폴란드, 스웨덴 전쟁 계속 이어지고 러시아 계속 지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 영토들은 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Сдача земель, поражение русских войск. 패배, 그쵸? 땅에 넘어가는 거. 그리고 땅이 적어지니까 사람들이 와실리 쇼이스키 바야린 그 사람이 계속 전쟁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베레바롯 쿠데타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와실리 쇼이스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세미바야르시나 셈 7명의 바야레 7명의 재벌들의 시대 하시면 됩니다. 어기합니다. 한 사람 아니고 7명의 가장 힘센 7명의 이제 왕 대신 러시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블라디슬라프 유럽 출신 왕자를 카랄레비치 블라디슬라프 그 7명의 재벌들은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러시아 위에. 또 유럽 출신이죠. 러시아 출신 아닙니다. 자, 그 사람들이 배신자들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 러시아를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넘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러시아 영토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자기 주머니, 자기 지갑을 그쵸? 지키는 사람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리투아니아들은 러시아 들어와서 아무나 하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라비지, насилие, 폭력, 그쵸? 그라비지, 강도, 사람들 죽이고, 훔치고, 괴롭히고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림들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한 부분인데 바로 세미바야르시나 기억해 주세요. 셈바야레, 바야레, 셈바야레. 그 시대는 또 굉장히 길었죠. 거의 3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때 폴란드인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합니다. 그죠? 폴란드인들은 들어와서 마을 태우고 폴란드 국기 아시죠? 지금은 요 십자가 없지만 백색하고 붉은색 나누어지는 국기죠. 아주 슬픈 시대가 일어납니다. zwerstwa, 잔인한 폴란드인들의 잔인함. 그죠? 어린이와 노인들이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 러시아 사람들은 폴란드인들, 리투아니아 사람들 싫어해졌습니다. 크렘린 다 무너지게 하고 아무 짓을 할 수 없는 거다, 상상할 수 없는 거다 했습니다. 그래요. 폴란드인들은 또 슬라비인들이었습니다. 슬라브인들이었지만, 그쵸? 하지만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싫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너무 길어서 폴란드인들 사는 동안에, 러시아 사는 동안에 많은 폴란드어들은 러시아 언어에서 남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는 이름들, 성들, 다스타예프스키, 체이코프스키, 그쵸? 무사르스키, 림스키, 스키, 이거 러시아어 아닌 폴란드어 성입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남았습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자, 일단 세미바야르시나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단계 보겠습니다. 르제드미트리 2세 죽습니다. 그냥 죽지 않고 죽이죠. 네. 그래서 러시아 소민들은 이제 재벌들 믿지도 못하고, 그쵸? 자기들끼리 제일 첫 번째 군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резня в Москве, 모스크바의 학살. 여기는 폴란드인들, 모스크바 사람들 죽여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резня, 학살. 그래서 미닌과 바자르스키 기억해 주세요. 미닌과 바자르스키 상인들이에요. 재벌 아니에요. 소민들 대표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중층이죠. 중간층에서 사는 사람들은 두 번째 군대, 소민들의 군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빨체니에 합니다. 아빨체니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 부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미인 여기 서 있고요. 우리가 이제 폴란드인들 쫓아내자. 우리가 그만 고생하자. 여기는 잘 보시면 어린이도 있고 노인들이 또 있고 그쵸? 그쵸? 농촌 사람들이 또 있고 부자들이 또 있고 우리가 드디어 일어나서 러시아 보호하자 하는 воззвание 연설입니다. 자, 그러면 르제드미트리 3세도 나타났고요.
그거는 우리가 넘어가고요. 빨리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드미트리 3세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미닌과 바잘스키는 모스크바를 이제 침략합니다. 거기에는 폴란드인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11월 4일 날 1612년에 모스크바의 해방의 날, 러시아 해방의 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날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옛날 달력이었기 때문에 지금 학자들은 이 날짜 하기로 했고요. 물론 그 전에 또 그 후에도 많은 전투가 있었죠. 그래서 이 날은 지금 러시아 큰 공휴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 독립의 날, 러시아 통일의 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해방시켰고 всеобщие выборы царя 전국민 러시아인들 영토마다 자기 대표자들 모스크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들은 투표합니다. выборы царя 왕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우리 세대에서 민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재벌들 믿지도 않고 백성들의 국민의 힘으로 왕, 이제 크냐스도 아닌 왕을 우리가 필요하다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될까요? 6번째 마지막 단계예요. 투표 결과는 여러분 그때 제가 수도원들 살짝 얘기하는 거 있죠? 수도사들은 굉장히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필라렛 라마노프 파트리아르 교회 위에 있는 사람을 파트리아르라고 합니다. 한국말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찾아주세요. 그 러시아 종교 위에 서 있는 사람 파트리아르 아들이 필라렛 라마노프 아버지가 였는데 아들이 미하일 라마노프 왕이 돼버리는 거야. 그 파트리아르 세력이 그때 굉장히 커졌습니다. 재벌들은 이제 망했고 메신자의 얼굴을 보여줬기 때문에 소민들도 중에서 왕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종교인 필라렛 라마노프 자기 아들 17살 미하일 라마노프 왕으로 후보로 보내고요. 사람들이 많은 선호감을 받아서 왕이 돼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라마노프 왕조가 어디서 나오는 건죠? 네. 그래서 왜 필라렛 라마노프 종교인의 아들을 되었습니까? 아들이 젊어가지고 아버지의 프로그램이 있었죠. 후보자들이 자기 프로그램 쓰고 연설도 했는데 그 필라렛 라마노프 연설을 한 부분은 제가 여기 썼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단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서 고르는 거예요.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Никого не судить. 아무도 재판하지 마라. 아무도 비난하지 마라. 그 시대 때 많은 전쟁들, 많은 어려움, 누가 배신자, 누가 러시아 쪽, 누가 재벌 쪽, 누가 서민들의 쪽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재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하일 라흐마노프 왕이 되면 아무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재벌들도 군인들도 농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 우리 재판하지 않고 не осуждать 용서해 주겠다 하는 거고, 그래서 왕이 용서 주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без собора не вводить никаких новых законов. 사보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외체 두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마. 러시아 대표자들 모여서 국회, 지금 새로운 단어죠. 국회 없이, 그쵸? 허락 없이 아무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겠다. 왕이 미하일 라흐마노프 자기 이름으로 법을 만들지 않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не отягчать тяжело 단어예요. 무겁게 하지 않겠다. 괴롭히지 않겠다. poddaных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무겁게 하지 않고 새로운 세금으로. 지금 러시아 완전 망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не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й, самых малейших решений в ратных и земских делах. rat, 이거 군대, 전쟁 같은데, 아니면 земских, 영토, 마을에서, 현지에서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혼자서 작은 결정이라도 혼자서 아무 결정 내리지 않겠다. без sabora. 국회 없이, sabor 없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다른 것도 있었지만 용서한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 당신들은 다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괴롭히지 않겠다. 알아서 회복하세요 하는 거죠. 굉장히 그리스도교적인 그쵸? 결정이었고요. 그래서 필라렛 라흐마노프 자기 아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 조금 잘려 있지만 물론 왕을 골랐지만 아직은 12년에 그쵸? 논란 시대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좋지만 아직은 많은 5년, 6년 동안 폴란드인들은 남아 있었고 배신자들이 더 남아 있었고 몇 년 동안 아직도 농란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1618년에 마지막 큰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폴란드인 저장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농란 시대가 우리가 봤습니다. 다시 그림들 보시고요. 기억해 주시고요. 올제드미트리 죽임, 광대 잘 보시면 됩니다. 미닌과 바자르스키. 그래서 결과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결과 내려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광대 옷을 입은 사람이 러시아 왕광 그때 샵카 마나마하 라고 하는 잡고 있습니다. 자, 농란 시대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세계 전쟁을 했습니다. 폴란드하고 전쟁도 했고요. 서쪽, 북쪽 스웨덴 전쟁도 했고요. 그리고 국내 전쟁도 동시에
이 짧은 기간 동안 계속 세계 전쟁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윌리카의 스무다, 그쵸? 커다란 동란, 그쵸? 동란의 시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12년도 알고 있는데 모스크바의 해방. 하지만 계속 나머지는 사람들은 그죠? 폴란드인 조자되는 시기도 여기 있을 수도 있죠. 18년까지. 러시아는 아직은 회복 못하는 시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동안 왕좌의 크렘을 왕좌의 드론, 브리스톨 우리가 아는 단어죠. 3명의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벌 출신 바야린 바리스 가두노프 그리고 죽고 나서 그쵸? 바실리 슈이스키 바야린이었고요. 그리고 그 러시아 사람들이었지만 재벌들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폴란드 출신 오제 드미트리 왕도 짧게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동안 많은 가짜 왕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제 드미트리 4명이 일어났습니다. 오제 표트르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굶주림, 그쵸? 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학자들은 современные ученые говорят об извержении вулкана в Южной Америке. 남미에서 커다란 화산 폭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폭발이 많은 지역에 그쵸? 화산의 겨울을 일으키게 합니다. 지구의 기후 바꿀 정도 큰 화산 폭발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대 과학자들은 말하기 합니다. 프리치나 스무트 우리가 제일 먼저 5개 원인을 알지만 류릭 왕조가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잔인함 폴란드인들 군인들 그리고 귀족들 들어와서 러시아 사람들 잔인하게 죽이고 학살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미닌과 바자르스키 그쵸? 상인들은 중소층 대표하는 사람들은 폴란드인 조잔했다. 여러분 또 다른 원인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미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이 달력 우리가 지금 달력 쓰지 않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는 옛날 달력을 썼습니다. 그 달력은 여러분들 창조부터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달력 보면 700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이죠. 그 옛날 달력은 그 시대는 7000 되는 시기에서 그 전 몇 년, 그리고 후 몇 년 왔다 갔다 하는 7000년 보세요. 숫자가 종교적, 미신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죠. 7 숫자 왕성의 숫자고요. 그럼 7008세기 그치? 이렇게 되는 밀레니엄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 사람들은 소문을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구의 멸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론 굉장히 미신을 믿고 그 시대 사람들이 중세기 사람들의 사상을 그렇습니다. 이완 4세는 마지막 악마처럼 또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완 사세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농란의 시대에 와서 우리가 지구가 멸망났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정리하고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또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또 다시 정리하면은 드미트리 왕자가 이상하게 죽었고요. 그쵸?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리스 가두노프, 와실리 슈이스키, 그쵸? 왕이 출신 아닌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제일 최초의 왕. 옛날에 이반 4세도 자기를 왕이라고 부르라고 했죠. 러시아 독재가 좀 타타르인들 이제 우리가 해방했으니까 나는 왕이 됐다. 이제 공작 아닌 그냐스 아닌. 근데 여기는 공식적인 진짜 살이라고 백성이 인정했습니다. 근데 너무 젊어서 17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망한 국가, 영토 다 유럽으로 넘어가는 국가 얻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걸렸습니다. 표트르 네제까지 많은 정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스웨덴 그 시대 때 러시아 영토를 많이 가져갔고요. 그쵸? 그래서 레드미트리 또 투자 받았고요. 재벌들이 또 거기서 투자 받았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나중에 그 시대의 결과도 또 다음에 표트르 네제 시대 때 나올 거죠. 나중에 표트르 네제가 스웨덴하고도 싸우는 거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미바야르시나, 블라디슬라프, 그죠? 유럽 출신 왕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배신자들, 그죠? 하지만 이 왕자가 러시아 나타나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운 시대였기 때문에 유럽에 남았고요. 왕이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1618년부터 폴란드인들 계속 러시아 침략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회 zem스키 사보르 미하일 라마노프 골랐습니다. 러시아 대표자들 투표로 통해서 골랐고요. 그래서 러시아 영토는 카렐 반도, 핀란드망 입구도 잃어버렸고요. 스말렌스크, 서쪽, 모스크바의 서쪽 있는 도시도 잃어버렸고요. 말았습니다.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영토를 잃어버리고, 그쵸? 그래서 표트르 네제 20살 때쯤에 왕이 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힘을 그쵸? 쏟아줬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네, 여기는 잘 보시면 영토들은 사실은 4% 이렇게 메밀 키울 수 있는 땅이 4%밖에 없었습니다. 농민들의 인구가 4배로 줄였습니다. 죽음 통해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쵸? 먹을 게 없는 망하는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도원들도 많이 침략받았고요.
옛날에 수도원들은 사람들에게도 밥도 주고 피난처도 되었습니다. 수도원들이 또 많이 없어졌고요. 아이들, 와이프들, 여성들 다 많이 죽었고 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1620년부터 40년까지 인구가 회복하지 못합니다. 인구가 16세 미만, 그쵸? 2세기 때 그 인구가 계속 줄었습니다. 슬픈 결과죠. 슬픈 결과예요. 비극적인 시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교, 러시아 외교 쪽으로 많이 비판도 받고, 그쵸? 인정받지 못하는 러시아 돼버렸고요. 정치적인 고립이 됐고요. 군대가 망했고요. 군대 없어지는 국가가 됐고요. 남쪽에서 흑해, 크림반도 경계가 열었고요. 크림 타타르 전쟁 기억하시죠? 완전 남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경계가 약화가 됐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유럽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으니까 러시아 안에서는 안티자파드니체스키 유럽 반대의 운동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유럽 믿지 못합니다. 유럽 싫습니다. 우리 러시아 사람들이다. 굉장히 여기는 유럽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независимости, 독립의 복권. 그래서 농란 시대가 끝났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국가를 거의 다 망한 주세에 됐고요. 상황이 됐고요. 그래도 러시아 독립이 됐고요. 러시아 문명을 살리는 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시대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주 슬픈 비극의 교훈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왕의 독재가 강화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옛날에 자유였지만 제가 얘기했죠. 수도원도 가고 가작도 되기도 하고 농민들은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목들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예들 말할 수가 없지만 하지만 많은 농민들은 자기 마을에서 계속 살아야 되고 그 농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붉은 광장에서 이 동상을 볼 수 있죠. 미닌과 Пожарский,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백성의 통일의 날라고 합니다. 언제? 11월 4일 날. 자, 많은 영웅들이 그 시대 때 나왔습니다. 보리스 고두노프 기억하시죠? 이반 수사닌 여기 그림 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다. 폴란드인들은 모스크바까지 길을 보여줘라 달라고 하는데 아주 무서운 숲 속으로 군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무서운 숲으로 들어가서 군대 죽게 못하는 나오게 못하고 죽게 만든 할아버지이옵니다. 이반 수사닌 소설도 있고요. 이반 수사닌 오페라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이반 수사닌 소수민들 있잖아요. 대표로 나오는 영웅인데요. 그래서 폴란드인들은 길을 못 찾아서 군대가 죽어 말았습니다. 물론 이반 수사닌 칼로 죽이고 그쵸?
토막으로 자르고 잔인하게 죽였죠. 기억해 주세요. 이반 수사닌, 미닌 파자르스키. 자, 복잡한 시기이니까 그래서 정리 한 번 더 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구분을 합니다. 사람의 이름별로 또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반 그로즈의 죽음 84년이었고요. 91년에 왕조의 마지막 대표 왕자가 드미트리도 죽었고요. 그 다음에 98년 효더 이아나위치, 그쵸? 죽고 바리스 가두노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마즈반츠, лже 드미트리 나타나는 시기로 부분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끝나는 시기는 모스크바 해방 12년에 또 있었고요. zemski 사보르, 왕 투표하는 모임 때도 끝나기도 하는데 18년 어떤 사람들이 또 하기도 하고 34년에 동란 시대도 끝나기도 합니다. 그때 전쟁이 여기 끝났지만 34년에 평화의 계약서, 폴란드와 평화의 계약서 쓰는 날 또 동란의 시대 끝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날짜도 바리스 가두노프 하는 거, лже 드미트리 1세, 그쵸? 슈이스키, лже 드미트리 2세 시대, 세미바야르시나 시대, 미하일 라마노프 시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지는 단계 또는 공개적인 침략, 그쵸? 여기는 음모동에서 하는 동란 시대고요. 그냥 열려있는 전쟁, 공개적인 전쟁, 침략도 이런 시대도 나누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력에 러시아 왕좌에 누가 있는지 구분도 합니다. 바야레 재벌들 있죠. 가짜 왕들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세미바야르시나 7명의 재벌 시대, 침략 시대, 그리고 드디어 미하일 라마노프 백성의 왕 시대 합니다. 자, 여기에 끝나겠습니다. 다시 들어보고 싶으시면 아니면 PPT 올리는 파일 보시면 됩니다.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